오늘은요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여기가 좀 추워요. 네, 아까 밖에 나갔다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쓰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모자는 안 썼는데 이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아까 너무 춥잖아 이렇게. 네,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할까 그냥 오늘 방송은? 네, 이렇게 해갖고, 마스크 이렇게 딱 쓰니까, 잘, 완전 저거 됐던데? 자, 아무튼요. 자, 출석 부릅니다. 늘 미소님 어서 오시고요. 하늘이치님 반갑습니다. 이치카님, 박스돌파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오빠님 되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백조 부자님 오셨고요. 평범한 부자님도 오셨고요. 하얀 우유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물어보니까 자꾸 그 초코우유 좋아하더라 사람들이. 네, 원래는 흰우유가 진짜인데 그죠? 그리고 게스트분들 많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이 머리를 이렇게 콱 누르면은요 이게 간지러워요. 그래서 모자를 살살 눌렀어야 돼. 사실 모자는 빛 차단용이잖아요. 자, 백아이님 1바 하셨어요. 네, 하이, 헬로우, 반가, 반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행복한 뜨은기님, 어서 오시고요. 소비 말고 투자님, 기분 좋은 저녁입니다. 어서 오세요. 총알 충전님, 반갑습니다. 오민정님, 네, 반갑습니다. 별콩님도 오셨고요. 건물주 대구파님, 안녕하세요. 진다, 진답니까? 진다? 이긴다가 난데. 네. 어서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창길님, 오창길님 어서 오시고요. 새싹이님 어서 오세요. 잃지 않는다님, 네, 반갑습니다. 방탄 관련주 손절이 맞을까요? 마이너스 20%네요. 방탄 관련주가 뭐지? 방탄 관련주? 넷마블 뭐 그런 건가? 잘 모르는데. 네. 오늘 방탄이 저 뭐 조금 안 좋다 뭐 그런 얘기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죠? 네. 뭐 수요가 뭐 조금 적다 뭐 그런 얘기들. 네. 소피님 어서 오세요. 여전히 아름다우신 분. 네. MNS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김찬영님, 수라곰님, 네. 수라곰, 네. 난 하영이라곰. 네. 어서 오세요. 오노님, 네. 그다음에 여기 곰툼님인가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요. 네. 아무튼 여러분 모두 뭐 복 받으시고요. 네. 수산평론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왠지 마감 멘트 같다. 네. 수고하셨어요. 사실 오늘은 뭐 별로 할 얘기 별로 없어요. 시장도 좋고 뭐 예상한 대로 되고 분위기도 좋고 뭐 나쁘지 않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DPC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는. 뭐 갑자기 DPC가 나와요? 네. DPC 뭐요? DPC. 네. DPC 너. 뭐 그렇게 종목을 얘기하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종목 이렇게 치고서 DPC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죠? 잘 아시면서 뭐 그잖아요. 뭐 이게 DPC 이거 지금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진단 못하는 거죠. 뭐 넷마블로 네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네, 넷마블은 그래도 좀 나은데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물어본 거 아니니까요. 네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빅히트 상장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이슈가 있었긴 한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기적 데드 크로스, 그 다음에 이미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일단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은데 뭐 파동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 파동으로 보면 이렇게 쳐가지고 뭐 5파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보통 파동의 정석은요 1파, 2파, 3파가 길죠. 4파, 5파 다음에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죠. 이 라인이 지금 여기가 더 크단 말이에요. 네, 2, 3이 제일 작아. 그럼 이것도 정석적인 파동은 아닌데, 그 다음에
이 엘리어트 파동 보면은 막 요런 파동이 네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그리고 막 파동은 진짜 막 그리려 그러면 머리가 막 너무 아픈 것 같아. 막 여기서도 파동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네, 엘리어트 파동은 네, 잘 안 하고요. 네. 좀 작아요? 내가 멀리 가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 좀 세지나요? 근데 목소리 좀 작으면요. 볼륨을 조금 키워보세요. 네. 좀 다가오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나 좀 더 키울까요? 그럼 이렇게 네. 조금 더 크게 얘기할게요. 네. 담비랑님 어서 오시고요. 단기 데드크로스 일단은 주가가 이미 많이 반영이 됐으면은요 별로일 거예요. 지금 방탄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거 가지고서 그 SK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슈를 좀 많이 모았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었는데 빅히트에 대한 내용들 보게 되면 방탄이 매출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출액 대비해서 너무 높은 시가총액 아니냐 등등부터 해가지고요. 네. 근데 워낙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얘도 대박일 것이다. 마지막 대여다 해가지고 막 언론에서 엄청 떠들었잖아요. 실제로 기관들의 어떤 수요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맛있는 구간이 됐죠. 이게 지금 그 바베큐 다리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려놨는데도 모르시더라. 네.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또리 장군이 먹는 거였잖아. 아시죠? 또리 장군. 또리 장군이 먹는 게 아니라 그 뭐야? 또리 장군 만화에 보면은 그 멧돼지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버리고 밑에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있고 얘는 북한에 맛있는 구간이죠. 근데 항상 말로는 있어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면 주가가 변화를 하는 그 구간이 보이잖아요. 그동안 안 하던 그 무언가, 그동안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던 그 무언가, 네, 그 무언가가 지금 나온 거죠. 그 무언가가 나온 거고 그 무언가가 또 다른 추세의 하락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공모 들어간 날이잖아요. 오늘 내일이 그 일반인들 청약 들어가는 날인데 이것도 뭐 그다지 썩 좋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이제 지분법 이익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좀 약해지는 것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넷마블이나 그 다음에 뭐 DPC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동안 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약간의 실망감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 이미 주가는 많이 상승해서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지금 물려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일단 반등 이용해서 물량을 축소하거나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 진작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네. 뭐 빅히트 상장 때까지 좀 개겨보자. 그런 것들은 수익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지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 부리시면 안 돼요. 이런 패턴에서는 종목을 조금 잘라주거나 비중을 축소해주거나 그렇게 가셔야 돼요. DPC, 넷마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네. 빅히트, 네.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뭐 만원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뭐 지금 2배 올라간 건데 이게 그렇죠.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뭔가 이게 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냥 모두가 다 알게 됐다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 방탄소년단이 제가 예전에 SBS 그 CNBC 방송국에 나갈 때 저는 거기서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뭐 테러리스트 막 그런 애들이 많이 활동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앵커하고
그 다른 패널 그때 시사평론가였던가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방탄소년단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다 대고 그랬어. 테러리스트 테러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참 그럴 때는 다 모를 때잖아요. 방탄소년단 뭔데? BTS가 뭔데? 뭐 다 모를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러리스트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일단 좋은 거지. 지금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BTS 알잖아요. 방탄소년단 다 아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해먹을 거 다 해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장하고 나서 이제 또 상황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SK바이오팜처럼 오늘 많이 빠졌죠.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물량이 풀리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런 것처럼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통 상장을 하고 나면요 물량이 빠져나가야 돼요. 상장 전에 있었던 물량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 처음에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이번에 뭐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이후 빵빵 치고 올라가서 너무 좋은 모습 이렇게 나오니까 또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어쨌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네, 동참할 수 없는 부분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왜 나에게 물량을 주냐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도 있었죠. 예전에 조선선제가 상장할 때 아주 특이하게 미친 상한가를 보여준 적이 있었죠. 네. 몇 방을 쳤는지 기억도 안 나요. 미친놈이 6,700원짜리인데 이게 20만원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거 그때마다 15%짜리였어요. 네. 상장하고 나 상을 딱 쳤어요. 그래서 첫날에 물량을 좀 줬는가 안 줬는가도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 상상 가더니 요따 살짝 밀리더니 다시 상상 하하 근데 또 상상 미친 거지. 네. 이때만 하더라도 뭐 그 과열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도 6천원짜리가 20만원이 갔으니까 얼마나 엄청났겠으며 이런 미친 짓을 하기도 해요. 네, 20개도 합니다. 이런 미친 짓도 해요. 그래서 신규 상장 이후에 이런 미친 짓이 나오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갔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고생을 더럽게 많이 하게 되죠. 네, 그 후로 오랫동안 고생했어. 다시는 이 가격이 안 올 거야 아마. 지금도 안 왔을걸? 그죠? 최근에 좀 오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안 왔잖아. 이게 상장하고 나면요 바바박 치고 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요 여기가 3만원 20만원에 물렸는데 3만원 떨어졌다 생각해봐요. 여기는 얼마였을까? 2만원대 20만원짜리 샀는데 2만원대가 떨어졌어요. 뭐 난 버틸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처음에는요 절대적으로 조심하자. 네, 추세 이미 이런 거 한 번씩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거 한 번씩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나서 뭔가 새로운 추세가 나올 때 그럴 때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이 기간이 짧게는 1, 2년이겠지만 길게는 3년 정도 걸린다라 이 얘기입니다. 오이솔루션도 내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뭐라 많이 했었죠. 네, 이때는 MBN이 있을 때였던가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이때도 뭐라 많이 했죠. 이게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막 추천 엄청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가에서는 절대 여기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뒤져야 되거든 한 번은요. 네, 한 번은 뒤져야 돼요. 그 이게 죽는 거지. 충실하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추세 만들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지. 그런 과정을 꼭 거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처음에 시키고 나서 요런 자리들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뭐 2년까지 못 가던 것 같았어. 한 1년 정도 이렇게 뭐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서 그런 거 없잖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튀길 때 아주 무섭게 나온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빅히트에 대해서도 지금 뭐 너무 좋은 꿈 꾸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뭐 이렇게 엊그저께 올라갔다가 뭐 오늘 또 뭐 어차피 뭐 이거 처음부터 물량 나온 건데 이거 답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지 말라고요.
공모가 있는 분들은 물량 터질 때 차익 실현하시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네, 안 사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뭐 첫날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은요, 제한적일 거예요. 제한적일 거고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식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달아오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빅히트는 예상했었던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모습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물량 터지면 더 빠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뭐랄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꿈을 꾸지 마세요. 가끔씩 보면은요, 로또 5천원어치 맨날 5천원어치 사고 안 되니까 이번에는 10만원어치 사버린 거야. 로또 10만원어치 사가지고, 자, 10만원어치 샀으니까 몇 장입니까? 5천원에 한 장이니까 5만원이면 10장. 10만원이면 20장이네요? 네, 20장. 20장. 20장이면 5게임이니까 100게임이 되는 거예요? 뭐, 모르겠다. 그죠? 하여튼 뭐, 로또 용지 20장을 가지고서,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내가 이제는 당첨이 되겠지. 그래서 맨날 밤에 누워서 꿈꾸고 막, 네, 살 때는 기분 좋은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한 장에, 이게 5개 이렇게 표시 안 해줘요? 로또 안 사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 네. 이거 아닌가? A, B, C, D, E 뭐 해가지고 이렇게 5개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은데? 로또, 뭐 365 뭐 하여튼 그건가 뭐 하여튼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로또 용지 가지고서 그냥 뭐 건물을 지었다 부셨다 하고 뭐 해외여행을 갔다가 말았다 하고 뭐 미국에도 땅을 살까 뭐 어디가 좋다더라 그런 꿈은 안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로또라는 건요 옛날에도 저도 그 1,000원씩 산 적이 있었어요. 1,000원. 왜냐면 월요일날 사요. 월요일 사서 지갑에다 넣어요. 1,000원을 가지고. 그럼 이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그냥 기분 좋은 거지. 1,000원의 행복.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당첨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갖고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이게 대박이 터질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산다라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종목 이름을 부르시면 안 돼요. 종목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네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보여질 때 그때 기분 좋은 걸 가지고 계속 물건을 흐르지면 안 됩니다. 어차피 꽝이야. 꽝이면 어떻게 돼요?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팡. 로또 사지 마시고 주식 사세요. 그게 로또야. 로또 사지 말고 주식 사십시오. 그게 로또입니다. 그게 더 돈을 잘 벌어줄 거예요. 네. 아이고, 그냥 보면은 매주 10만원어치씩 그 로또 사시는 분이 있더라. 근데 매주 10만원씩이면 한 달에 40만원이에요. 40만원씩 주식을 사셨으면은, 네. 훨씬 더 부자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당첨되는 사람이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네. 본 적은 없는데, 2등 당첨된 사람 본 적이 있어요. 2등. 2등. 한 뭐 6천만 원인가 받았다대. 할만하지 않을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이게 약간 카지노, 도박 같은 것 같아요. 당첨을 그렇게 한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사. 네. 몇 년 전에 당첨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당첨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대요. 근데 계속 사요. 네, 10만 원, 20만 원씩 계속 사요. 그럼 그 돈 다 썼겠네. 그러니까 도박이란 게 항상 그렇죠. 처음에 돈을 조금 따면 그거를 가지고 더 부릴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집어넣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딴 것도 다 잃고, 네. 딴 것도 다 잃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딴 것도 다 잃고, 또,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뽀찌 쓴다고 그래요? 그 뭐, 이렇게, 이게 갖다가 쓰는 거 있잖아요. 네, 돈 빌려다가 써가지고 또 이렇게 다 잃고, 빚나고 막. 진짜. 도박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 타짜 보면 다 나오잖아요. 도박 하지 마세요. 주식도 도박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돈을 많이 잃어요. 그 다음에 주식은요, 또 좋은 게 있어. 이게 떨어지잖아요. 올라갈 때는 복리인데, 떨어질 때는 복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10%가 떨어진다 그래도요, 1,000원짜리가 마이너스 10% 떨어지면은 100원 떨어진 거잖아요. 900원 되죠. 900원에서 마이너스 10% 떨어지면 90원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810원이에요. 떨어질 땐 조금 낫지. 네.
떨어질 때 조금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우상아님 3등 해보셨어요? 축하합니다. 저도 5개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게 3등인가요? 5개 맞아본 거? 그 보너스 볼 없고 5개. 그래가지고 저는 예전에 옷 사 입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때 돈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뭐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옷 사 입으니까 없던데. 자, 어쨌든요.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그런 이런 신규 상장 종목, 공모주 이런 것들에 너무 젖어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해보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젖어들지 말자는 거. 그 다음에 이미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어지간해서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런 데 들어가서 뭐 할 겁니까? 항상 물리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남의 설거지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잔치집에 생각해보세요. 심청이가 이제 아빠를 모시려고 잔치를 열었어요. 심청. 그리고 온 나라에 있는 뭐죠? 모든 나라에 있는 장님, 네, 장님을 다 모아서 이제 잔치를 열겠노라. 그리고 심청이가 이제 딱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가면 어떻게 돼? 음식물 막 갖다 주고, 심청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쳐다보지. 우리 아빠인가 하고 쳐다보죠.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 아니니까 많이들 드세요. 그리고 뭐 가면은 그냥 처음에는 또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장녀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막바지 돼가지고 이제 파리가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손님들이 이제 다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 다 먹고 가고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은 이제 와서 먹을 음식도 별로 없어. 그 잘못하면 이렇게 잡혀가지고 네, 설거지하러 가야 되지. 어디 치우고 가야지 뭐 이런 거 있죠. 먹을 것도 없고 음식도 식고. 마지막에 이제 잔치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심학규가 터벅터벅 걸어가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탁 한 상 차려 갖고 나왔는데 심청이가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서 오죠. 청아. 네, 청아. 심청전은 그거 판소리를 보면 되게 재밌는데. 아무튼 뭐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끝에 들어가면 항상 네, 먹을 것도 없고요. 재수 없으면 잡혀가지고 치우고 가야 돼요. 이게 뭐 심청이 잔치에 비유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족 모임이나 이런데 이제 사람들 초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와가지고 처음에 와서 맛있게 먹고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미안해 그리고 먼저 가면은 안 치워도 돼요. 근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냥 그거 다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치워주고 나와야지. 난 그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중간에 항상 가고 싶은데 술 먹는 사람은 꼭 안 가더라고. 아무튼요. 네. 그래서 시세가 많이 나온 것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뭐 시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면은 우리 저기 홍성현님 자동차 이야기 하셨는데 자동차를 보지 뭐. 자동차는 현대차, 네, 기아차 이렇게 있죠. 네, 기아차가 오늘 많이 올랐어. 네, 7%대. 좀만 들어오면 살 건데, 이걸 안 들어오고 그냥 간단 말이야. 자식들. 우리 여기서 팔았거든요. 근데 이만큼 올라갔어. 이게 가격대 보세요. 벌써 한 20%나 더 올라갔어. 우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네, 다 먹고 필름 끊겨서 기절하면요. 필름 끊겨서 기절하면은 네, 다음날 아침에 치워야죠. 그 정도까지 먹으면 옆에 또 있어. 이렇게 막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전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치워야 돼. 아유, 안 돼. 네. 아무튼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냥 가는 주식은 중간에 어중간할 때 팔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죠. 원래 가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서부터 사가지고요. 트레이딩을 계속 해왔거든요. 사서 팔아서
다시 사서 팔아서 다시 사가지고 수익이 이만큼 내서 요만큼 됐을 때 여기서 팔았나요? 여기서 팔았나요? 하여튼 여기 팔아가지고요. 네, 수익을 좀 챙겼죠. 그 다음에 조금 들어오면 다시 사야지 그랬는데 이 조금의 욕심이 요걸 지금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아차 계속 가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은요 마찬가지죠.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쭉 가가지고 여기서 팔아먹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팔았나 보다. 여기서 팔았네요. 네, 9월 다 넘어와가지고. 근데 사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게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이만큼 하고 17만 원에 팔았으니까 지금 뭐 18만 9천 원 하고 뭐 그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내가 보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쫀쫀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는 있다. 그런데 완성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이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배가 부른 상태에서, 네,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과연 더 먹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게 배예요, 이게 배. 배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은 여기가 이제 다시 그려줘야 되겠다. 자, 이게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있죠. 네, 그림 진짜 잘 그려요. 네, 그럼 이제 절대 저를 그리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이렇게 있고 배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예요. 네, 이렇게 다리고. 그럼 보통 이제 옷이 이렇게 위로 말려 올라가. 왜냐면 여기 배꼽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 왜냐면 이제 배가 나오니까 옷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밑에는 맞는데 앞쪽이 안 맞는 거지. 네. 와, 나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네. 생각할수록 그냥 화가 내. 자,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였어.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과연 더 먹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전에 봤었던 이 바베큐가 네 나왔다 이거예요. 더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 배탈 나요. 네, 이거 더 먹으면 어떻게 돼? 배탈 나겠죠. 네. 뭐랑 싱크로율이 100%야. 네, 이거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차트가 많이 수익이 나가지고 배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상태라면 네, 이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상태라면 잘 그린다니까 계속 더 하고 싶잖아요. 상태라면 과연 여기서 뭐 더 먹을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배가 불렀다, 많이 먹어서 배가 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뭐 밑으로 싸든 위로 싸든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위로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한 적은 없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되든 네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까지는 내가 일단 못 먹을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 이거를 내려 보내야 되니까요. 아니면 위로 꺼내든 네 뭐든 그죠. 이거 어떻게든 해놔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네 과연 그냥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이렇게 배가 부른 상태에서 나 좀 힘든데 라는 거 있잖아요. 나 좀 힘든데 이런 거. 그런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냥 가지 않고요. 이렇게 벌어지면 그냥 가지 않고 옆으로 좀 서서 마무리 짓거나 아니면 좀 들어왔다 가거나 둘 중에 하나 꼭 보였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상승이다 아니다를 좀 논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자꾸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현대차 너무 잘 가는데 기아차 너무 잘 올라가는데 괜히 팔았나? 그 생각 하다가요 돌아서면서 그래요. 아니 난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배가 부른 상태에서 더 먹은 사례를 본 적이 없는데 난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가잖아요. 계속 처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햄버거를 10개 먹었는데 더 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싸면서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좀 이상해요. 어쨌든 간에 이 포화 상태는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못 먹는 자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왔을 때는 좀,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횡보가 될지 아니면 조정이 될지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저는 뭐 팔아먹은 상태고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 대신에
대신에 이제 이렇게 배가 불러있는 상태고 완성차 쪽이 잘 가면 우리가 완성차를 볼 때 뭘 보러 했어요? 부품을 같이 봐야 된다고 했죠. 부품. 삼성전자가 잘 가면 반도체 부품,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잘 가면 자동차 부품. 이렇게 보는 거죠. 자동차 부품주들은 근데 딱 보니까 아직 날씬해. 네. 날씬해요.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아. 현대 모비스나 현대 위아나, 현대 위아 오늘 많이 올랐더라. 그죠? 현대 위아나, 뭐, 만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도 10% 올랐어요. 네. 화신, 뭐, 원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골라잡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완성차를 통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 아니면 부품을 가지고 수익을 낼 것인가, 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위아가 갖고 있는 거? 위아만 있을까? 네, 어쨌든, 네, 뭐, 여러분들 다 그냥 그렇게 갖고 계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없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완성차가 잘 갈 때, 이런 거 사셔도 되죠. 뭐, 오늘 화신 같은 경우는 6% 올랐는데, 현대차보다 잘 올랐잖아요. 만도는 오늘 10% 올랐는데, 예, 기아차보다도 잘 올랐죠. 그러니까 부품 관련한 종목들, 뭐 현대공업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수소차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상한가 아까 15%였는데 그죠? 네. 그럼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그것보다도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면 좀 그런가? 네. 아무튼요. 이게 막 결혼한 세댁은 어떻게 하면 좀 꼬셔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임신을 이렇게 해가고 있으면 꼬실 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모르겠네요. 사람 이름 모르니까. 어쨌든. 아무튼 더 못 먹어요. 네. 배탈 나. 그러니까 더 먹을 수 있는 거 꼭 그런 걸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완성차 쪽에서는 자동차 업황은 괜찮아요. 일단은 운송장비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운송장비 추세를 보면은요, 이게 자동차, 완성차, 뭐 부품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직 멀었다 봐야 돼. 그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제가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업황 자체가 좋아 보이는 업황이에요. 그러면 완성차를 살 것인가 부품주를 살 것이냐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현대차랑 비슷하지만 얘는 배가 안 불렀죠. 네.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현대차가 너무 오버를 쳤어. 너무 오버를 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옆으로 쫙 세워가지고 나 이제 괜찮아요. 소화 다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이 올 때까지는 저는 매수를 안 할 생각이에요. 네, 매수 안 할 생각이고, 그냥 뭐 사겠다라면, 근데 업황이 좋으니까 사긴 사야 되잖아요. 사겠다면 부품주라든지, 이렇게 좀, 그, 기타 종목들 위주로, 조금 가벼운 쪽 위주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무방을 통해서도 충분히 아실 수도 있고요. 뭐, 유료 방송에서도 뭐, 무조건 다 사지는 못합니다. 유료 방송에서도 이 지금 나열한 이 모든 부품들을 다 사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한국 타이어도 있었지, 그치? 한국 타이어 뭐 그런 것들처럼 다 사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가면서 트레이딩도 좀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를 생각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네 말씀을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황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좋은 게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줘요. 네, 유통업은 힘드네. 이런 거. 전기가스 이제 좀 괜찮아질려나? 네, 건설은 여전히 힘드네. 운수창고 뭔데 이렇게 좋아졌지? 네, 이런 거. 운수창고에 뭐가 있지? 뭐 이런 거. 운수창고에 뭐 있어요? 대한통운 이런 거 있겠죠. 볼까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네. 운수 창고에 속해 있잖아요. 운송 장비가 현대차가 속해 있는 거고요. 네. 운수 창고는 이런 거. 유통, 택배 이런 거요. 현대차는 운송 장비.
아까 전에 보셨던 업황 좋은 거요. 여기 운송 장비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업황을 보니까 택배 좋네. 네. 택배 왜 좋지? 라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언택트. 요즘에 택배 기사분들 엄청 고생하신다면서요. 12시간 동안 300개가 넘는 박스를 배달한대요. 그때 박스 한 개당 500원씩 받으신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 진짜 어렵다. 500 곱하기 300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볼 거야. 네. 15만 원이네요. 그럼 하루에 15만 원을 번다고 치고요. 이게 쉬지 않고 일하면 30일. 네. 그래도 450만 원이에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450만 원. 와, 하루도 안 쉬고요.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 반복을 시켜가지고 30일 내내 쉬지도 않고 12시간씩 300개의 택배를 날렸을 때 4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조금 더 드려야 되겠죠. 네. 근데 뭐 하루 종일 좀 쉰다라거나 아니면은 택배 사고가 좀 있었다라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월급이 이만큼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뭐 기름값도 제어야 될 테고요. 너무 힘든 일이죠. 네.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들 좋아해 주셔야 돼요. 저는 택배 아저씨 되게 좋아요. 그 밑에서 보면은 우리 집 거 있으면 내가 일부러 받아들고 오고 그래요. 근데 택배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택배들 많이 시키시고요. 가벼운 거 시키세요.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말고요. 무거운 거는 와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더라. 네. 처우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까지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처우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뭐 명절 때 이럴 때는 뭐 난리가 아니던데 뭐 12시까지도 배송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팡처럼 아예 이렇게 딱 직원 고용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내가 뭐 남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 택배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네. 택배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뭔가 그 내용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업황이 그래서 좋아진 거다. 언택트 뭐 이런 거. 이런 쪽이 다 그렇게 포함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너 더 고생하고 수입이 훨씬 적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모두 다 주식하셔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하시면 내가 고생한 것보다 더 많은 네, 수입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힘들었다. 저도 그 예전에 그 노가다로 오죠. 일용직. 그 새벽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드럼통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부르잖아요. 거기 일로 오세요. 그래갖고 제가 키가 크고 좀 하니까 네 이렇게 부르면 이제 딸려가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딸려가면 내가 정말로 고생했었던 게 난 별의별 거 다 해봤거든요. 거기 일용직 나가가지고 그 뭘 했냐면 그때 일당이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그때 일당이 5만 원이었는데 끌려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게 흑염소 그 뭐야 울타리 만드는 데였어요. 그래갖고 막 맨 땅이야 겨울인데 맨 땅에다가 말뚝을 박는 거예요. 미친 놈이 그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말뚝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쿵쿵 누르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 말뚝을 거기다 끼워. 그 다음에 쿵쿵쿵쿵 계속 이것만 하는 거야. 와 그거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왔는데 손이 여기가 다 까졌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5만 원 받았어. 그거 힘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딸기 밭에 가서 네 그 딸기 묘목인가 봐요. 그거를 이제 저기 딸기 심는 아줌마한테 날려줘야 되는 건데 그 주인장이 조금 되게 야갔죠. 남자 한 명만 나 시킨 거야. 나만 딱 뽑아온 거죠. 그래갖고 뭣도 모르고 이제 좋다고 따라갔더니 그냥 뭐 묘목만 날려주면 되는데 그래갖고 그거 별거 아니죠. 딱 했는데 이 하우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허리를 못 펴요. 계속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묘목을 갖다 주고 다시 허리 굽혀서 돌아가고 또 묘목을 그거를 아침에 시작을 7시인가부터 하니까요.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했거든요. 딱 1시간 쉬었어요. 나중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리고 주인이 좀 미안했는지 6만원 주대. 네. 6만원. 하루씩 하는 거죠. 하루씩.
해봤다고요. 해봤다고. 그러니까 그런 처우가 다 개선이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요. 네, 업종 차트 계속 볼 거예요. 업종 차트 계속 보시면, 우리가 이 업종 차트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업황이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금융도 지금은 별로, 은행도 별로, 네, 증권도 별로, 당연히 다 별로인 것 같이 막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보험, 이건 좀 좋아지고 있다, 그죠? 보험주들 이렇게 보면은 보험 종목군들 뭐가 좋아지고 있지 한번 찾아서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업종 차트 보는 것도 괜찮아요. 서비스업에 또 뭐 있냐, 이거는 지금 뭔가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업종 차트를 보면서 또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점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조업 쪽이 아마 거기 들어갈 거예요. 반도체, 그 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하게 되면 업종 차트가 조금 더 세분화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핸드폰 같은 경우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반도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식을 코로나로 인해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연수익률을 어느 정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이 수익률에 대해서 10년에 2%밖에 안 된대요, 대출이. 뭐 할만하네요. 네, 2%밖에 안 되면 일단 벌면 되는 거잖아, 그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률. 보통은 이제 짧게 보는 사람들 한 달, 길게 보는 사람 1년, 뭐 이렇게 보시죠. 근데 한 달 수익률을 가지고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달 수익률은 대부분 전업 투자자, 전환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다가 전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분들. 직장 잘 다니고 있었어요? 네, 직장은 잘 다니고 있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든 거죠. 네,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자꾸 그 김 부장이 나를 갈고 가지고 자꾸 그러고, 뭐 직장 동료들 나를 따돌리는 것 같고, 자꾸 그냥 그렇고, 뭐 그래가지고 회사 다니기 정말 짜증났어. 그래가지고 네, 바로 뻥 차가고 나온 거예요. 에라이 씨 그러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항상 시뮬레이션 합니다. 시뮬레이션. 왜냐면은 주식을 가지고 굴려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기는 게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네, 너무너무 신기한 게, 시뮬레이션 할 때는 너무너무 잘 돼. 정말 신기하죠? 이거 잠깐 시험 삼아 해볼까? 그러면은 무조건 뭐 수익률이 막 50% 막, 네. 100% 막,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딱 이제 처음에 주식을 딱 시작해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100만원 정도 시작하잖아요. 100만원과 주식을 사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한 50% 수익이 나서 50만원을 한 하루 이틀 만에 벌어버린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50만원을 벌었어요. 그럼 이때 딱 벌어들였을 때 이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이때 기분 나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첫 수익은 아무리 많아도 기분이 나빠요. 왜? 더 살걸. 네. 더 살걸.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산을 자기가 때리기 시작합니다. 수익이 나기도 전에 계산 막 때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는데, 또는 뭐 대출을 받으면 어느 정도 되는데, 5천만 원 가지고 10%만, 네, 10%만 벌면 500만 원. 내 월급보다 많잖아. 젠장, 김부장 가. 해갖고 막 싸우는 거야. 이제 사표 딱 던지고 그 입 다물라 그러면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집에 딱 컴퓨터랑 이제 세팅 딱 해가지고요. 네, 사업한다고 딱 들어앉는 거죠. 희한하죠? 네, 그러면서부터 잘 안 돼. 잘 될 때, 한 달 정도 잘 되든가요? 뭐 장 좋을 때는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잘 안 돼요. 근데도, 주식은 그럴 수 있어라는 것을 어제 자꾸 배우더라고. 그럴 수 있어. 수익 안 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버티긴 하는데, 나중에는 다 포기하죠. 근데 그 포기하고 나온 상태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직장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빚만 남아. 만약에 내가 가장이었다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한 달 수익률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 자체가 일단은 넌센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한 달 생활, 수익률 10% 해가지고 내가 500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300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죠. 어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빼버리게 되면 나의 원금은 계속 5천이고 3천이고 딱 거기에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매달 수익이 날 수가 없으니까 손실 나는 달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야. 답 없는 거거든요. 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문제가 커지게 되죠. 자, 1년 수익률 봅시다. 1년 수익률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우리가 좀 해볼 만하죠. 10%면 10%, 네. 20%면 20%, 네. 30%면 30%. 예상을 하거나 또는 바라는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월가, 아시죠? 월가의, 펀드 매니저. 20% 넘는 사람 없어요? 수익률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요? 어떻게 소로스는 연봉이 3조 원이나 펀드 매니저 거기는 조단이야. 연봉이 조단이야. 나 뒷목 잡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2005년도인가 소로스 연봉이 1조 원이 이제 막 넘었다는 얘기 듣고 난 지금 뒷목 잡은 적 있었어요. 걔는 물론 해체 펀드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수익률 20%를 넘긴다라는 거 20%까지도 안 가요? 한 15%? 연간 수익률이요? 15%? 17%? 요 정도만 돼도 잘한다 소리 듣습니다. 네. 잘한다 소리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 수수료예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연평균 수익률이 10%예요. 20%예요. 이런 적이 없어요. 잘해요. 라는 이야기가 되면 돈이 많이 몰리죠. 펀딩이 돼요. 펀딩이 되니까 여기서 1%를 띄어먹냐 생각합시다. 별거 아닐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을 넘기면 성공 보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 1% 받아요. 네. 그러면 이 펀드 매니저가 받아먹는 수익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만약에 내가 1000만 달러를 맡겼어. 한 100억을 맡겼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합시다. 100억을 맡겼어요. 네. 100억을 펀딩 됐어요. 펀딩했다. 그럼 15%의 수익률이면 이 100억 안에는 100억의 15%니까 15억을 번 거네요. 15억을 벌었죠. 네. 근데 15억 중에서 성공 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수료를 띄워야 되겠죠. 1% 띄워야 돼. 15%, 15억에 1%. 짱나.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 1,500원? 1,500만원? 네. 1,500만원. 계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누가 이거 질문했어요? 네. 1,500만원. 자, 그럼 나는, 그럼 얼마가 돼? 수수료 또 1%를 떼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1억이 일단 나가요. 100억이니까요. 그럼 99억이잖아. 젠장. 갈수박. 100억을 펀딩하게 되면 99억으로 15%를 하게 되니까 계산이 하여튼 이렇게 벌었다 칩시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 수수료 1%에다가 성공보수 1,500만원이다.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네. 한 1,000억 정도 굴린다 칩시다. 네. 보통 1,000억 정도는 다 굴리는 거 아시죠? 네.
천억 정도는 다 굴리는 거 아시죠? 뭐 펀드 매니저 이쪽 월가 쪽 가시면은요, 천억 정도가 아니라요, 뭐 5천억 몇 조 뭐 이렇게 굴러다녀요. 만약에 이게 천억이 아니라 1조라 생각해 봅시다. 1조 원. 이 정도면 뭐 일단 능력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1조 원 정도 굴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1조 원의 1%면 얼마예요? 100억? 네? 100억. 성공보수 굳이 안 받아도 내가 더 많이 버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펀드 매니저들의 연봉이 이렇게 센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100억 받고 시작하는 거야. 나한테 돈 맡기려면 100억 정도 내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대투에서 랩을 운영할 때 요걸 했죠. 네. 근데 왜 지금은 안 하냐고? 네. 이렇게, 이거는요, 사실 뭐 증권사 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면요, 돈 못 벌어요. 운용하는 사람은 돈을 잘 벌어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나 1조를 못 굴리죠. 어떻게 굴려? 나 아직 100억 못 벌었어요. 빨리 벌게 해줘요. 한 100년 가입하시면 안 돼요? 미소님? 100년 한꺼번에 긁어버려. 네.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수의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은 절대로 수익률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10%, 20%, 30%, 뭐 30%, 뭐 20% 생각도 안 해요. 10%만 넘으면 그냥 탁. 얘네들은 바로 로스컷 들어가고요. 기계적으로 딱딱 들어가죠. 그리고 우량주만 가지고 대부분 들어갑니다. 헤지펀드처럼 위험한 것도 안 해요. 걔네들이 다 이런 애들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하고는 난 다르니까 나 혼자 매매를 했을 때 10%, 연간 20%, 30%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아니에요. 네. 못합니다. 왜냐면 저런 그 사람들의 10%하고요. 여러분들의 10%하고는 이게 이 매매 자체가 틀려요. 얘네들은 뭐 이렇게 그룹을 몇 개 나눠 가지고 들어가겠죠. 일단은 만약에 1조 원을 굴린다 그러면은요. 네. 이게 훅 뭐 몇천억을 갖고 집행을 하거든요. 알죠? 매집 그다음에 뭐 치고 올리는 거 얘네 거의 손실 잘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정말 뭐 이상한 특별한 변수가 나타나는 이상은 돈 잘 안 잃어요. 뭐 배당 받고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좌 수익률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가져가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수익률을 맞추려면요. 얘네들하고 똑같이 매매를 하려면 여러분들의 소액 자금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1억이다. 1억 가지고 10%면은 1년에 1000만 원이거든요. 1년에 1000만 원 못 벌겠냐 싶을 수도 있겠는데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포트를 구성을 해줘야 돼요. 네. 왜냐면 1억을 몰빵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금방 끝난다고 했지. 자꾸 이렇게 너무 빨리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면 금방 끝나요. 그래서 돈이 금방 없어진다고. 그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금방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이제 작전을 좀 짜야 돼요. 여기에 이만큼, 여기에 이만큼 아시죠? 근데 공략 포인트가 여러 군데 있잖아. 이렇게 여기 뭐 이런데. 네.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통해서 서서히 이제 계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좌를 이렇게 달궈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부흥을 시켜야지 네 다 같이 에브리바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금액이 약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생각해 보세요. 막 그게 이것까지 예를 들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1억 가지고 이렇게 막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분위기가요. 이거밖에 못 먹어 저거밖에 못 먹어 이렇게 돼요. 또 여기서는 손실이 나는 게 생길 수도 있고 저기서는 수익이 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차피 매매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 20% 이런 개념을 짧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짧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수익률을요.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이거 혹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책을 읽는다.
네. 이 책에는요, 이거 지금 막 이게 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다 찢어지고 막 그래. 이거 지금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 책이 막 너무 많이 봐가지고 책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정말 좋은 책이니까 아직 사실 수 있으면 한번 사서 보세요. 사서 보시면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어느 시점이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별표도 있고, 이 책은 근데 누구 줄 수가 없다. 이거는 줄 수도 없고 그런 책이에요. 여기는 그걸 못 읽으면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네, 딱 그 읽어드리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렇긴 한데 못 찾으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매년 10% 정도의 성적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7년 동안 2배로 만들겠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정신 건강에도 좋고 7년에 2배라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라고 느껴질 것이다. 6년에 2배가 나온다면 연 12%를 운용한 셈이 될 것이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최대 강점이다. 네. 이거 상품 못 걸어요. 이거 가다가 배송 안 돼. 그리고 내가 이거 봐야 돼요. 이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보는 책이라서 여러분들 한번 사서 보세요. 이거 얼마 안 해요. 2만원. 지금은 더 싸졌나 어쩐지 모르겠는데 1년에 10%씩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려요. 1년에 10% 수익 내실 수 있나요? 내주실 수 있나요? 나 그렇게만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당신의 계좌를 2배로 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시장이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장에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장에서는 네, 10% 수익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옵니다. 마이너스 10%만 나와도 정말 다행인 장이죠. 네. 저 역시도 여기 이럴 때 잘 버티다가 이 장에서 얼마가 나왔냐면 계좌가요. 네. 지금은 뭐 플러스가 많이 나와 있지만 계좌가 마이너스 20% 넘게 나왔거든요. 뭐 답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렇게 장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이너스 몇 프로인데 그냥 일반적 투자에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적립식으로 계속 덮치기를 해줘야 돼요. 덮치기. 이렇게 덮치기 하면 좋잖아. 네. 밤이 너무 늦어서 그런 거야? 왜 이래 이거 오늘. 네. 자꾸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네. 덮어주는 거죠. 원래 여기서요 플러스 20%였거든요. 플러스 20%인데 마이너스 20%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플러스 30%가 나온 거죠. 네. 그냥 원상복귀 됐을 뿐인데 플러스 3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런 폭락의 기회에서 그냥 계속 더 사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 좋아지는 거예요. 어쨌든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들 계좌가 좋아지려면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항상 나한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장에서는 뭐 10%가 아니라 이런 장에서는 네 50%씩 나야죠. 계좌 수익률. 네 50%씩 나야죠. 샀다면 다 아무 종목이나 다 이제 수익 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데서 50% 나야죠. 근데 이런 데서는 우리가 10% 수익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거야? 올해는 망했어. 다음에도 망했어. 우와, 여기서는 그냥 큰일 났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어내야 되는 수익이 절대 아니라 이거는 마라톤 같은 거죠. 네. 그냥 막 뛰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전력 질주에도 물론 마라톤 선수가 그냥 슬슬 뛰는 건 못 따라잡긴 하더라. 근데 막 뛰면은 금방 죽어요. 네. 빨리 너무 빨리 하면 서두르면 안 된다니. 천천히. 네. 항상 나는 이론만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천천히. 그렇게 가시는 게 정답이고요.
저 옛날에 책 쓰다가요. 너무 힘들어갖고 못했어요. 시간도 없고. 요만큼 썼거든요. 근데 그냥 놔뒀어. 더 이상 완성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너무나 많이 빨려나가. 기가 빨려나간다 해야 되나요? 네. 그거 아직도 조금 해놓은 거 조금 있어. 그거 내가 다 써야 되잖아. 요즘에는 뭐 작가가 돼야 해주긴 하는데, 뭐 책 같은 거는 근데 뭐 욕심은 따로 없긴 해요. 네. 나중에, 네,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좀 해볼게요. 네. 우리 소피님이 많은 걸 써주셨네요. 걱정 인형 성투사에게 맡기고 문자방 가입하세요. 4개월째 수익률이 25% 나오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네. 아, 그래요. 지금은 근데 저를 알게 된 지 4개월밖에 안 되니까 좋은 것밖에 안 보이실지도 몰라요. 뭐 사실 3월달부터 아신 분들은 더 좋은 것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률이 뭐 계좌로 따지게 되면은 거의 50% 넘게 50이 뭐야? 한 마이너스 20이 플러스 30이 되려면 얼마 가야 돼요? 퍼센테이지 단순히 50이지만 한 70% 뛰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좋을 때 만났을 때는요. 네. 좋을 때 만나면 항상 다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를 2018년도, 2017년도부터 보신 분들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실 것 같아. 네. 왜냐면 2018년도 1월 달에 내가 고점에서 계좌를 딱 만들고 같이 시작합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무방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 그래, 얘가, 정말 괜찮은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좋은 장에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수익 조금 났다고 했을 때 너무 만족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에 대해서. 왜냐면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게 너무 많아. 왜냐면 조정장에서 어떻게 버티느냐가,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가 사실은 기가 막힌 전문가의 자질이죠. 네. 여기서 제 방송 들어보신, 뭐 옛날 거 방송 다 있을 거예요. 아직 있으면 다 들어보세요. 나는 겁먹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나 손실 났어요? 괜찮아, 더 사면 되지. 왜냐면,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좋은 주식은 내려갈 때도 좋지만 올라갈 때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 그래요? 의사하고 무당이랑 미용사는 잘하는 사람이 따로 없는 거예요. 나는 뭐야? 그럼 무당이에요? 요즘에 내가 작조 좀 탄다고 무당 댕겨? 네. 그러면 괜찮다고 또 의사나 미용사님하고 이제 동급이네? 괜찮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계좌 운영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계좌의 운영을 너무 단타로만 치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장이 올라갈 때는 단타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막 급등하는 주식 따라가도 바로 또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아까처럼 배가 이렇게 부른 그런 주식들을 따라가서 사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사실 배고플 땐 더 먹어요. 네. 근데 먹다 보면 어떻게 돼? 점점 배가 불러와가지고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좋을 때는 단타도 잘 맞고요. 아무거나 해도 잘 맞고 수익도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어도 돼요. 막 이런 생각 드는데 시장 한번 후루룩 떨어지면은요. 빵! 떨어지면 진짜 이런 장까지 안 와도 돼요. 이런 것만 한번 와도 그냥 벌벌벌 떨거든요. 무서워.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런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드리는지를 저하고 꼭 같이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닌 거, 좋으면 좋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또 미리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네, 저하고 방송을 통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저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의 방향이나 뭐 시황, 뭐 종목들 아주 콕 집어드리진 않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래서 그 종목이 뭔데요? 라고 궁금해 하시면은 정말로 이렇게 콕 집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거는 어차피 문자반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옛날에는 다 해드렸지만 뭐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시장의 방향만큼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만큼은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도 계속 들어주시고, 네. 돈 많이 버시면 가입도 해서 쌀값에 좀 보태 쓰게 좀 해주시고, 네. 그죠? 그리고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입니다. 네.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도 뭐 문자 한 3개 보냈나요? 네. 문자반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뭐 이게 이런 방송이 다 있어, 이렇게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그 노는 거예요. 장 좋은데 뭐 할 건데, 올라가는 거 팔아먹을기도 않을 거고 뭘 자꾸 더 사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자기 일 보시면 돼요. 너무 좋아. 네. 지금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리고의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마세요. 아까 전에 보셨던 뭐요 이거 DPC, 자 이런 거, 자 이런 거는요 추세가 무너지는 관점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오늘 음봉 나와서 한 며칠째 음봉 나와서 이거 가지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무서운 거죠. 또 많이 해먹었다는 것이 무서울 뿐이죠. 이렇게 주가가 여기서 2만원에서 14,000원까지 떨어질 만큼 그렇게 주가가 빠져도 무섭지 않은 애들도 많아요. 네. 만약에 이 주식을 내가 요런 데서 봤다, 그럼 나는 여기서 물렸다, 아니 설사 여기서 물렸다 하더라도 주식 안 팔았을 것 같아요. 왜? 늘 말씀드리지만 비빌 때가 있잖아요. 지가 가봤자 어디까지 가겠어? 라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 내려갈 때는 안 사니까 뭐 바닥 잡았다 해서 여기서 잡아서 물릴 수 있겠죠. 4,000원에 사가지고 3,000원까지 물렸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거 가지고서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부담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러도 괜찮은 것들만 사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여러분들한테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다 내 거 돼요. 내 돈 돼요. 네. 시간 지나면 돼요. 근데 꼭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단기에 100% 나오는 거, 이것만 보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만 보고 들어가요. 요건 보고 들어가시면요 뒤에 항상 뭐가 따라와요? 빛과 그리고 그림자, 그 노래 아시죠? 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햇님이 이렇게 햇님이 있단 말이에요. 빛을 이렇게 쏴요. 그러면 여기는 밝아 좋아 그러지만 뒤에는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겠죠? 네. 너무 좋았다라면 분명히 무서운 게 나옵니다. 무서웠다면 너무 좋은 게 나타나겠죠. 스포츠에서도 역발상이 있었어요. 스포츠에도 멀리뛰기 이렇게 뒤로 돌아서 넘는 거, 그 이름이 누구예요? 네. 그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해보자. 역발상. 수영도 손으로 터치하던 것이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가는 뭐 그런 수영이 나왔. 플립킥? 그것도 역발상이라더만요. 그러니까 뭔가 좀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 전부 다 역발상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면 그냥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좋아도 되는 사람인가를 꼭 생각해보세요.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나 이렇게 좋아도 돼? 그러면 조심해. 일단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난 정말 쓸모없나 봐. 나 왜 이렇게 손실만 많이 보는 거야? 이럴 때는 또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세요.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 정말 나는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네, 그렇게 돼서 위로가 필요하면 오세요. 그래서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뭐 그럴 때 와서 뭐 제가 요기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조카 크레파스 뭐 그런 정도? 네, 그런 정도, 뭐 법규 뭐 이런 거 뭐 그런 정도나 얘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반복만 안 하면 돼요. 수업료 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구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무섭게 나간 구간이 다시 이렇게 V자로 파고 올라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하락의 구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잘못 걸리게 되면 오랫동안 고생한다는 거지. 다시 올라오려면 진짜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변하지 않는 거는
망하지 않을 기업은 내려간 거 이상으로 보답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현대차가 나는 좋은 거예요. 좋았던 거예요. 죽도록 내려갔잖아요. 네. 망할 것 같아요? 나 현대차 안 망한다고 생각해요. 안 망하면 얘는 일단은 신고가 또 보여줄 거예요. 신고가 언젠가 보여주겠죠? 요때도 그랬어요. 뒤질 것 같이 2008년도에 계속 기어 내려간 3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재고 재다가 5만원 산 거 아닙니까? 3만원까지 떨어졌는데 무서워서 못 샀어요. 그때 2008년도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주식 사지 말고 그냥 일찍 퇴근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막 1시 반, 2시 막 그렇게 퇴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할 게 없어. 그냥 다 시퍼렇게 그냥 사들면 다음날 내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랬었었죠. 그러다가 재다가 이때 5만원 산 건데, 그때도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뭐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면서 2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럼 난 6만 5천원까지 온 거 떨어진 거 보고서, 야, 이건 진짜 뭔가 대단한 기회다. 근데 이것도 이때는 뭐 쫄려서 못 샀는지 8만원부터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망할 기업이 아니라면요, 이런 위험이 있었을 때, 그리고 뭔가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을 때 이 종목은 일단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왜 더 가지, 왜 더 들고 가지, 왜 팔았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나는 이 배부른 게 싫다 이 얘기예요. 그건 내 스타일이야. 그건 내 스타일이야. 네. 그리고 뭐 70% 이상 먹고 팔았는데 뭐 누가 뭐라 할 거야? 네. 그냥 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는 거지. 뭐 망했다, 뭐 아니면 뭐 추세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정이 들으면 다시 사겠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가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런 것만 찾아보시면 돼요. 망하지 않을 기업이 뭔가 고통을 받고 있어. 네, 그런 거. 그래서 펀드를 들 때도요, 수익률 1등한 펀드를 드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 꼴등한 펀드를 들어 그랬어요. 그래야지만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왜냐면 다 기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올라올 일밖에 없다. 역발상이죠.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성투사가 굉장히 못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딱 보는 순간 네. 네, 아무튼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오늘 또 이야기 길어졌네요. 오늘 것도 뭐 올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항상 반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편. 그 내가 근데 수익률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네. 교장 선생님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네. 네, 이해되시죠? 수익률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냥 길게 멀리 그냥 수익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평균 내보면 아, 내가 이만큼 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보시게 될 거라 생각해요. 네. 아, 저는 배불러도 계속 먹으려고 해서 배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큰일인데 요즘에 배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초콜릿 나올지도 몰라. 초콜릿. 근데 그거는 보기 힘들 것 같긴 하다.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자, 어쨌든요, 그냥 설명을 위한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시고 가입 서두르지 마세요. 네. 가입은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면 제가 뭐 중간에 뭐 한 2달 하고 나서 나 안 할래 그러고 때려칠 것도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문자방 가입 그런 것도 서두르지 마시고요. 가격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뭐 더 싸지진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뭐 비싸지지도 않을 거니까 가격도 서두르지 마시고요. 돈 벌어서 꼭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근데 돈 벌었는데 수익금이 이만큼 생겼어. 근데 그 수익금도 그냥 아까워서 안 쓰고 막 계속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이만큼 돈을 벌게 되면 네, 그걸로 가입하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네, 공부를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돈 없을 때 돈도 없고 막 손실도 나고 기분 나쁜데 가입 못 하겠다. 그렇게 가입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거요? 왼쪽에 있는 건 난데. 그러니까 돈 벌어서 수익 좀 나면 꼭 가입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요, 2015년, 5년 전이구나, 5년 전. 네. 2015년이에요, 2015년.
2015년. 그때 그 방송국 PD가 찍어준 거예요. 2대12. 2대1인가? 네. 오늘 하여튼 2015년 방송국에 제가 출연할 때, 네, 그때 찍어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녹화를 중단하고요. 네,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